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 신약 기술 수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경제생활경제부 이정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약업계에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한양행이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던데 실검에 계속 상위권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1위에 올랐다라는 거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저희 집의 금기 항목입니다, 주식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네. 저도 뭐 사실 주식은 하지 않는 걸로 원래 원칙을 삼고 있는데 유한양행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제가 샀으면 엄청난 수익을 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엄청난 이슈를 받았는데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유한양행이 이달 초에 그 미국 제약사 얀센 바이오텍에 비소세포 폐암 신약 후보물질 판권을 넘겼습니다. 판권을 넘겼어요. 네, 판권을 넘겼어요. 판권 넘기면서 그 계약 규모가 최대 10억 5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로 따지면 약 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고요. 그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작년에 기준으로 1조 4,500억 정도에 달하는데 거의 연 총 매출액에 준하는 만큼의 계약을 성사시킨 거죠. 아니 1조 4,500억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1조 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근데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금도 있고 그 이후에 뭐 물건이 왔거나 아니면은 제가 집을 이제 직접 들어갔거나 이러면 그때 완납을 따로 금액을 더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약사 간의 이 거래도 똑같습니다. 전세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계약이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 선입금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입금을 받고 향후에 물건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금을 완납하는 형식인 건데 제약사도 똑같이 제약사 간의 기술 수출도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건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여러 개를 하나하나씩 받는다. 그래서 그 받을 때마다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물건에 조금 손상이 있을 때는 계약금의 일부를 빼게 되는 그런 식으로도 지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제 물건을 여러 개로 나눠서 뭐 여러 개 물건을 거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여기서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 잘 들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는 보통 안전성이나 이제 인체에 들어가니까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되게 복잡해요. 그냥 뭐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단계로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걸 이제 보통 1상, 2상, 3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상 임상시험, 그 다음에 2상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 이렇게 부르는데 이 3상 임상시험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이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 계약은요, 이 상용화까지가 전제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일상에서 멈췄다. 일상에서 목표 달성을 못했거나 안전성이 실패했거나 이러면 바로 계약 종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금의 일부를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시작부터가 진행이 안 되면 바로 스톱인 겁니다. 그렇구나. 유한양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제 걷어 올리게 됐는데 그들이 기술 수출한 약 어떤 약인가요? 우선 항암제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폐암에서도 다 나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쓰이는 약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신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 확보해야 하는 아직까지는 미완성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다만 기존에 출시됐던 여러 약들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거나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다국적 제약사가 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거겠죠. 그만큼 뭐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학계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약품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근데 이 신약이 또 폐암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우리 기자분들도 담배를 꽤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도 필수 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폐암에 그렇죠? 걸린다고 보장하기는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 많이 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향후에 비소세포 폐암은 조금. 근데 사실 비소세포 폐암은 여성에게 조금 더 많이 그래요? 걸릴 수 있는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폐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비소세포 폐암은 좀 오히려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서 좀 흡연과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흡연은 폐암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나름 흡연 환자들에게는 사실 폐암에 걸렸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의 약은 좀 많이 개발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업체가 이 신약 개발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저희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한 이유? 사실 좀 복잡해요. 이것도? 네,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되게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냥 본인들이 개발해낸 약을 그러니까 이게 신약 후보 물질이죠. 아직 미완성인 이 작품을 그럼 본인들이 계속 끌고 갔다가는 그냥 미완성 작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면 보통 정말 그 새로운 약이잖아요. 근데 새로워지려면 다른 경쟁약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국내 제약사들은요, 이거를 그 시기에, 빠른 시기에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음 아프지만, 다른 제약사에게 넘겨서 그 제약사가 실제로 좀 더 빨리 개발해서 이 약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실 넘기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나름대로 본인들도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뭐 약간 전략적인 부분도 있죠. 신약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까지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으로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